네. 2026학년도 3월 고등학교 1학년 학평에 나왔던 옥주호연이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고전 소설이고요. 고전 소설인 만큼 인물 관계도를 먼저 학습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늘 그래 왔다시피 문단별로 전부 다 분석을 했습니다. 전부 다 분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때 남촌 땅에 사는 이업이란 사람의 아들 형제가 같은 과거 시험에서 급제한 것을 유생이 듣고 이업을 보고 치하한 후 돌아와 부인 왕씨를 대하여 이업을 일컬으며 말하기를. 잘 봐. 남촌 땅에 사는 이업이란 사람의 아들 형제 두 놈이 같은 시험에서 둘 다 동시에 급제를 했대. 그것을 유생이 들었어. 그래서 이업을 보고 칭찬해주고 나서 돌아와서 부인 왕씨, 유생과 왕씨는 부부입니다. 왕씨에 대하여 이업을 일컬으며 말하기를 어떻게 얘기했을까? 자, 지금부터 얘기하는 것은 유생이 왕씨에게 말하는 거겠지. 자, 남은 팔자가 회귀하여 두 아들이 그러니까 나 말고 남은 팔자가 회귀하여 두 아들이 한 지방에서 높은 지위를 얻어 이름이 널리 알려지나 우리는 어찌하여 쓸데없는 세 딸을 두어 밤낮으로 걱정을 하는가? 일종의 한탄 아니겠니? 맞죠? 당시에는 남아 선호 사상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여자는 사실 출가 외인이라고 불렸고 남자는 입신양명, 부귀공명을 할 수 있는 존재로 불렸으니까 이제 그 다음 갈게. 하며 슬퍼할 때 시녀 춘행이라고 하는 아이가 길에 있다가 웃으며 말합니다. 우리 세 소저는 세 명의 딸은 나중에 우두머리 대장이 되려고 매일 무예를 숭상하오니 오래지 않아 큰 화가 미칠까 걱정입니다. 근심하나이다. 잘 봐. 딸내미 세 명이 있는데 우두머리가 되려고 매일매일 뭐에 힘쓴답니까? 무예를 닦는답니다. 그래서 이 시녀 입장에선 걱정이 되는 거지. 화가 미칠까 저는 걱정이 됩니다 하거늘 생이 크게 놀라며 말하기를 누구겠니? 유생이겠지. 내가 전에 이 일을 엄금하였더니 끝내 듣지 아니함은 틀림없이 부모를 죽이고 문호를 망하게 할 자식이매 차라리 하나를 죽여 둘을 징계하리라. 잘 봐. 이에 아빠가 크게 놀라며 말합니다. 내가 전에 이 일을 엄금하였더니 그러니까 애미 한번 들어봤던 내용이겠죠. 한번 내가 들은 내용이야. 그래서 내가 그만 얘기해라라고 얘기했는데 끝내 듣지 아니함은 내가 그거를 그렇게까지 신경을 쓰지 아니한 이유는 분명히 부모를 죽이고 문호, 가문을 망하게 할 자식이다. 차라리 셋 중 하나를 죽여 둘을 징계하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빠라는 새끼가 맞죠. 자, 그 다음 하고 취중에 취했나 봐. 자, 노기를 걷잡지 못하여 빡침을 걷잡지 못하여 칼을 들고 후원으로 들어가려 하니 왕씨 부인이 울면서 말하기를 어린아이의 상스러운 놀이를 대사로 삼아 대자인가요? 잠시만. 상스러운 놀이를 대사로 삼아. 자, 이 상스러운 놀이라고 하는 건 뭐겠니? 무예를 충중하게 하는 거겠지. 부녀의 천륜. 자, 아빠와 딸의 천륜을 끊고자 하니 어찌 사람이 참아 할 바리요. 내일 친척을 모아 의논하여 처리함이 마땅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여 여러 가지 말로 애걸하니 제발 부탁하고 애걸복통하니까 생이 잠깐 노를 낮추고 화를 조금 낮추고 모두에게 엄하게 분부했습니다. 자, 명령하여 이 일을 절대로 누설치 말라 하고 날이 새기를 기다렸다. 날이 새기를 기다렸다고 볼 수도 있겠고 친척이 오기를 기다렸다라고 볼 수도 있으시겠죠. 그 다음 가볼게. 자, 이때 새 소저가 저녁 문안 인사를 드리러 들어오다가 이 기미를 알고 우리를 죽이려 했다는 아버지께서 우리를 죽이려 했다는 것을 알고 크게 놀라 얼굴빛이 변하여 다시 도로 침소에 돌아와 서로 붙들고 눈물을 흘리며 말하기를 서로 붙들고 눈물을 흘리며라고 하는 거 보니까 요 세 자매 간에 어떤 우애가 굉장히 돈독하구나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지. 자, 우리 대인의 성품이 급하십니다. 우리 아빠의 성품이 급하시거늘
우리가 죄를 2번 죄를 범하였음에 반드시 용서하지 아니하실지라. 만일 우리 자매 중 하나를 죽이시면 인륜이 산란하고 부모의 너그럽고 인자한 큰 덕이 그림의 떡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뭡니까? 죽기 일보 직전까지도 부모를 걱정하고 있는 그런 효심이 깊은 세 자매를 볼 수 있죠. 또 우리들 셋이 동시에 인간 세상에 태어남은 틀림없이 하늘의 뜻이니 어찌 평범하고 보잘것없이 규방을 지켜 그저 늙겠는가. 그러니까 이 세 명은 딸로 태어났지만 분명히 하늘의 뜻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세 명이 전부 다 한 번에 태어난 이유가 있을 것이고 전부 다 운명이 있을 것이다. 근데 우리는 규방을 지키는 것. 규방이라고 하는 건 과거에 여성들이 시간을 보냈던 어떤 한옥의 그런 장소를 얘기하는 거고, 그냥 규방을 지켜 어떻게 늙을 수 있겠는가. 잠깐 부모 곁을 떠나 하늘이 명한 임금을 도와서 공명을 이룬 후 벼슬을 함킨 후에 금이 환영하여 부모께 배우면 기뻐하실까 한다라고 하는 굉장히 단순한 생각을 하고 있지. 자, 벽주가 말하기를. 벽주라고 하는 사람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언니의 말씀이 가장 유쾌하나. 아마도 세 자매 중 뭐 한 둘째나 셋째가 되겠지. 언니의 말씀이 가장 유쾌하나 만일 공명을 이루면 다시 부모를 만날 것이나 그렇지 못한다면 세상에 버려진 사람이 되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려니 언니는 깊이 생각하셔서 언니 입장 이해하거든. 근데 만약에 공명을 못 이룬다면 어떡할 거야? 다시 한번 깊게 한번 생각해봐. 자주가 무건부답이나 명주가 말하기를. 자주가 무건부답이나 언니겠죠. 명주가 얘기합니다. 그럼 이름 벽주, 자주, 명주겠죠. 옛사람이 얘기하되 옛사람이 이라되 대사를 경영하매 소소한 의심을 아니한다 하나니 우리가 무단히 사화를 당함에 부모님께 허물을 끼침이 또한 불효이라. 우리가 비록 여자이나 또한 하루에 함께 태어났으니 10년 기한하면 정한 소원을 이룰 것이니 언니는 유예치 말고 한마디로 결단하소서라고 나옵니다. 잘 봐. 옛사람이 이르되라고 하면서 옛날 사람의 말을 인용하고 있는 것이고, 자, 결단하소서라고 얘기했어. 자, 그 다음 자주가 말하기를. 자주는 아마 첫째 언니일 겁니다. 그러니까 봐봐. 첫째는 자주고 둘째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둘째는 누군지 모르겠어요. 자, 어쨌든 명주랑 벽주라고 하는 아이가 둘째 아니면 셋째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자, 일이 이와 같이 되었으니 나가기로 정할 것이나 부모님께 하직을 어찌하리요. 야, 우리 나가는 거 결정됐어. 근데 부모님께 인사 어떻게 하지?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명주가 말하기를 남자라도 출입에 가는 곳을 고하나니 하물며 우리는 여자의 몸이라 거취를 명백히 하사이다. 야, 남자도 나가고 들어가고 가는 곳을 얘기를 한다. 부모님께. 하물며 우리는 여자의 몸이라 어디에 갈 것이고 어디에 들어갈 것임을 우리 명백히 합시다. 명백하게 확실하게 부모님께 전달하고 가자라고 얘기하고 있어. 하고 세 사람이 한 통 편지를 써서 동산 정자에 걸고 남복을 바꿔 입은 후, 자, 남자 여자 모티프죠. 자, 남장 모티프입니다. 얼마간의 노자를 가지고, 노자라고 하는 건 돈을 가지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노자를 가지고 밤중을 지나 담을 넘어 달아났다. 중략 부분 줄거리. 집을 떠난 세 자매는 길에서 최완 삼형제를 만나 의형제를 맺고 함께 무예와 학문을 익혔다. 잘 봐. 남복을 바꿔 입었다라고 하는 건 지금부터의 얘들의 행색은 남자야. 세 자매가 길에서 최완 삼형제를 만나가지고 얘네와 의형제를 맺었다라고 하는 건 이 삼형제도 얘네가 남자인 줄 알고 의형제를 맺어줬을 거야. 그 결과 삼형제와 함께 무예와 학문을 익혔다. 이후 6사람은 진란에서 혁척한 공을 세우고 굉장히 훌륭한 공을 세웠고 세 자매는 높은 벼슬을 받아 부귀영화를 누리게 되었다. 자, 의도한 대로 됐어요. 의도한 대로 된 거야. 상이 연못가에서 잔치를 베풀어 문간과 무간의 모든 신하들을 모으시고 태우와 황후는 내전에 자리하사 육궁비번과 대신 명부를 불러서 즐겼다. 지금 잔치하고 있죠. 잔치하고 있는 게 왕 또한 이 여자들을 어떻게 생각하겠니? 당연히 남자로 생각합니다. 상이 연꽃을 구경하실 때 문득 최완 등과 자주 등에게 명령하시기를. 자, 최완 삼형제와 자주, 아까 세 자매였죠. 얘네들과 얘 삼형제와 요 삼남매 세 자매에게 명령하시기를.
짐이 지난날 연못에 연꽃이 만발했을 때 어린아이들이 물에 들어가 헤엄치며 물장난하는 바를 좋게 여겼었다. 경들은 절강 사람이라 반드시 물고기 회를 잘 만들 것이니 지금 연못에 들어가 고기를 잡아 집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뭐 시키니? 물고기 만들어 와라고. 물고기를 만들 수도 없겠죠. 물고기 회 만들어 와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 하시니 채완 등은 술이 반쯤 취하여 흥이 높았기에 기쁘게 옷을 벗고 물에 들어가고자 하되 자주 등은 망연하고 황공한 땅에 엎드렸다. 왜? 여자니까. 상이 연하여 재촉 빨리 해 재촉하시니 이에 명주가 엎드려 아뢰기를 지금 폐하께서 큰 자리에 오르셔서 마땅히 요임금과 순임금의 다스림을 본받아 백성을 사랑하며 궁휼히 여기시고 나란 일을 부지런히 하셔야 할 텐데 그렇게 해야 될 텐데 어찌 놀이를 일삼으사 놀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내한테 물고기 잡아오라고 시키는 거. 자, 놀이를 일삼으사 국사를 전혀 생각하지 정치를 생각하지 않으시니 신은 극히 나서지 않겠나이다. 약간 돌리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옷 벗기 싫다라고 하는 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며 말투가 씩씩하였다. 상이 아름답게 여기시나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세 자매의 본직을 온 세상에 나타내려 하시고 이에 엄한 명령은 내리시기를 신하가 되어 임금 앞에 말을 함부로 하여 짐에게 피해를 줌이 가히 옳다 하랴? 질문하고 있습니다. 야, 너 감히 신하 따위가 내가 지금 왕인데 너 그따구로 내가 시키는 거 안 하고 있는데 너 지금 그게 옳은 행동이야? 라고 지금 반문하고 있는 거죠. 자주가 모자를 벗고 머리를 조아리며 말하기를 폐하께서 지금 온 세상의 부모가 되어 충성스러운 신하의 간함을 받아들이시지 않으니 장차 천하를 어찌 다스리려 하시나이까 하며 눈물을 비오듯 흘리며 슬프게 울었다. 사실 어찌 보면 연기 아니겠습니까? 자, 가볼게. 상이 거짓으로 화난 채 하시면 잘 봐. 이미 왕은 알고 있어. 왕은 얘네가 여자인 걸 알고 있다고. 아시겠습니까? 상이 거짓으로 화난 채 하시며 무사로 하여금 세 사람의 옷을 벗겨 물에 넣으라 하시니 무사가 명령을 받들어 10여인이 달려들어 세 사람의 옷을 벗기려 하였다. 이에 이르러서는 세 사람이 피하지 못할 줄 알고 허둥지둥하다가 빨리 사모와 조목을 벗고 엎드려 죄를 청하니 상이 거짓으로 놀라며 물으시되 어머나 너 뭐야? 여자네?가 된 거겠지. 경의 죄를 청하는 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밝혀 얘기를 하라. 세 사람이 울면서 이제는 여자로 다시 돌아왔어. 저희들이 천지를 속여 여자가 남자로 변장한 죄 있습니다. 지금에 와서 어찌 끝까지 속이겠습니까? 하고 전후 사연을 낱낱이 아뢰었다. 상이 듣기를 마치고 놀라시며 또한 웃으며 말하기를 왜 웃었겠어요? 왜? 지도 알고 있었으니까 웃었겠지. 오늘 경들의 속마음을 들이니 잘 봐. 경들의 속마음을 들이니라고 했어요. 경들. 보통 왕이 경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남자입니다. 알겠죠? 근데 얘 지금 여자인 거 알매도 불구하고 경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왕은 그들이 여자이지만 그들의 능력 하나는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겠지. 속마음을 들으니 진실로 기이한 일이로다. 짐이 저번에 이 사실을 알았죠. 이미 알았어. 자기를 줄 때 자기 명을 다르게 한 것이다. 그래서 다르게 한 겁니다. 오늘 이 행동은 경들의 본적을 조정해 모든 벼슬아치들로 하여금 명백히 알게 한 연후에 대사를 진행하고자 함이니 경들이 비록 지혜가 원대하나 어찌 나를 속이겠는가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시고 시중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태우께 아뢰니 태우가 즉시 부르라고 명하셨다. 누구를 불렀겠니? 딸 3명 불렀겠지. 자, 세 사람이 비단으로 만든 도포와 옥으로 장식한 띠를 갖추고 궁녀를 따라서 정춘전에 이르러 사배하니 태우와 왕후가 용안을 보신즉 세 사람의 아름다운 용모와 민첩한 기질이 더할 수 없이 아름다웠다. 황후가 기쁘게 자리를 내어주시고 칭찬하기를 경이 규중의 여자로 만군 중에 거리낌 없이 행동하여 나라의 공이 크니 극히 아름답게 여기노라 하시니 세 사람이 엎드려 은혜를 감사하였다. 네, 해피엔딩입니다. 해피엔딩이죠. 맞죠? 네. 근데 어쨌든 내용 자체는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래요. 고전 소설이 여러분들이 오답이 나왔던 이유는 그냥 주어진 시간 안에 좀 난자스럽게 그러니까 조금 날림으로 읽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문제 자체는 그러니까 뭐 이야기 어떤 스토리 전개 자체는 굉장히
심플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보기 분석 한번 가봅시다. 옥주호연은 가부장적 사회에서 여성 주인공들이 억압적인 성별 구분에서 벗어나 주체적으로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가는 과정을 그린 작품이다. 맞죠? 이때 남장은 사회적인 제약을 넘어 공적 영역이라고 하는 뭐겠니? 일종의 뭐 관직에 나갈 수 있는 걸로 나아갈 수 있게 한다. 한편 남장은 국가적 질서 아래서 징벌의 요인이 될 수 있는 약점이기에 정체 탄로에 대한 위험과 불안을 동반한다. 언제 그게 나왔지? 물고기 얘기 나올 때. 그러나 여성 주인공들은 정체가 밝혀진 이후에도 자신들의 성취를 인정받게 된다. 좋은 얘기입니다. 좋은 얘기고요. 근데 얘들아, 요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자가 남장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죽을 각오로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 정도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냥 크게 어려웠던 작품은 아니었고, 자, 출제 포인트 같은 경우는 일단 일치여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자, 내용 전개상, 스토리 전개상 어떤 두 인물의 갈등이 드러나진 않았습니다. 알았지? 근데 이면적인 의미, 자, 아까 보기 분석해서 보셨던 이러한 것들, 그 사회에 반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도움이 될 수 있었던 그런 의미들 파악이 조금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위주로 조금 신경을 쓰시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변형 문제를 풀어보신다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고생하셨고요.